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빌라 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에는 과학계의 큰 축제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연구 성과로 상을 받았는데 네, 이제 카페비에서 다뤘던 그런 연구 주제도 이번에 상을 받기로 했었죠. 예, 네, 맞아요. 올해 생리의학상에 면역항암제 키트를 마련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잖아요. 이 면역항암제는 그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네,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최신 항암 기법을 말하는 거죠. 네, 이 면역세포는 원래 이 외부의 적과 싸우도록 하는 그런 자동차를 비하면 엑셀 같은 그런 엑셀이요? 기능을 예.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반대로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 어떤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면역세포의 그 브레이크를 활성화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잘 얘를 공격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는 이 암세포가 활성화해 놓은 이 브레이크 기능을 다시 꺼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강력하게 공격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방식인 거죠. 네, 이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면역세포를 어떻게 하면 좀 강력하게 만들까, 예, 그러니까 이 엑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좀 강할까를 주력했었는데 이번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은 반대로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여기에 천착을 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아이디어, 이런 원리로 현재는 면역항암제가 치료제로 시판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면역세포의 브레이크 기능을 차단하는 그런 의약품이 현재까지 미국 FDA로부터 3개 네, 이제 승인이 났었고요. 주로 이제 피부암이나 이 폐암 치료에 쓰이고 있는데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있잖아요. 아, 네. 흑색종 흑색종이요. 알통분. 예, 근데 이분이 2015년인가 이제 91살의 나이로 흑색종 완치를 선언하는데 그때 이 카터의 목숨을 살린 면역 항암제가 이 면역 항암제였죠. 네. 그 덕에 이 면역항암제가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그리고 이 면역항암제를 3세대 항암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항암제가 가진 좀 더 발전된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근데 면역 항암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 면역 항암제의 묘미는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개발해서 암의 치료를 하면은 처음엔 좀 듣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암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생에 생기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면역 항암제의 어떤 가장 큰 묘미는 이런 내성이 생긴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오. 거거든요. 네. 이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공들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예, 타스콘즈 교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the immune system is designed to distinguish self and non-self. The original is self, but when it's mutated, they make non-self protein. That immune cell recognize just like virus or the bacteria came, so they begin to attack. That's very fortunate system we have. 일으킨다는 거는 이제 이 암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혼주 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내가 아닌 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면역세포가 더 잘 인식하고 이런 점에서 모든 암에 앞으로는 거의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인터뷰가 저희 카페비 코너에서 나갔던 인터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당시에도 상보다는 후보자의 어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를 낳기도 했고요. 자, 아무쪼록 그 모처럼 바람처럼 더 많은 환자가 이 면역 항암제를 통해서 뭐 도움을 얻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노벨상에서는 이 면역항암제 외에도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영광이 돌아갔잖아요. 이 항체 의약품을 개발한 과학자들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제 네. 화학상을 3분이 받았는데 네, 그 중에 2분이 항체 의약품이랑 관련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좀 무릎이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루마티즘 관절염, 줄여서 뭐 루마티스라고 하는 예, 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가운데 이제 휴미라라고 있어요. 휴미라요. 예, 휴미라라고 있는데 이 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년에 한 20조 원 정도 팔리는 오. 엄청난 약이에요. 네. 예.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1위 아니면 2위를 기록하는 약이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이 약의 개발의 주역들이 이번 음.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약품이었습니다. 앞서 항체 의약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근데 흉이라는 영어로 휴먼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 류마토이드 아터리스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 네. 그거 이제 따갖고 휴미라 이러는데 슈미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라는 거거든요. 그게 뭔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단일 클론 항체다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항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단백질하고 강력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는 생체 물질을 말을 해요. 네. 모노클로널이라는 말은 딱 하나의 물질하고만 결합하는 항체를 말하거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 TNF 알파라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이 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TNF 알파와 결합하는 항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사람 몸에 주입하면 이 항체가 TNF 알파와 결합을 해서 그 TNF 알파가 기능을 못하도록 불락을 시키니까 예. 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TNF 알파 단백질에 자물쇠를 걸어주는 셈인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인간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파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 네. 파지는 원래 박테리오파지의 줄임말이에요. 네. 박테리오파지는 이 바이러스 중에서 세균만 감염하는 어떤 특별한 애가 있어요. 네. 걔를 이제 다른 바이러스하고 구별해서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르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자신이 그 DNA하고 껍데기,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지 디스플레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이 박테리오파지의 껍데기 표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올리는 거죠.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TNF 알파와 결합하는 그런 항체를 이 파지의 껍데기에 몰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지의 그 어떤 특정 단백질을 올리는 기술, 네. 이 기술 자체를 파지 디스플레이라 부르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가 이번에 화학상을 받은 그 수상자 중에 한 명인 조지 스미스 미국 미주리대 교수고요. 예. 이 조지 스미스 교수가 개발한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휴미라 약에 쓰이는 그 항체를 개발한 과학자가 그레고리 윈터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입니다. 네. 그럼 조지 스미스 교수는 인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고 그렇죠. 윈터 영국 교수는 이 실제 실제로 의약품 만들 수 만든 있도록 이제 예.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거군요. 자, 그럼 인간 항체 이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상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이 이제 이 항체 안티바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 슈미라가 전 세계 1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슈미라가 세계 최초의 인간 항체 신약이에요. 예. 슈미라가 이제 승인되고 나서 이제 이런 항체를 이용한 의약품들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그 유방암 치료 중에 헙세틴도 이 항체를 이용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매출 탑 10 가운데 6개나 7개 정도는 다 이 항체를 이용한 의약품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10개 모두를 다 이런 항체 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이 항체 의약품이 우리 의료 분야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오늘은 노벨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벨상의 그럼 선정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노벨상 받으면 정말 큰 영광으로 우리가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네. 과연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또 상금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벨상은 다들 알다시피 알프레드 노벨,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네.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한테 상을 준다. 네. 여기 복지에 공헌을 한 사람이나 단체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학적 원리를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학적 원리가 이거 어떤 인류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노벨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면역 항암제나 그런 항체 의약품 이 원리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의약품을 개발이 됐잖아요, 실제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벨위원회가 어떤 크게 높이 평가한 거고요. 이 노벨상 상금은 800만 크로나예요. 네. 근데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012년 이전에는 1000만 크로나였는데 이게 이제 노벨 기금이 줄어들면서 약간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상금은 이제 노벨상은 최대 3명까지 줄 수가 있어요, 공동수상. 네.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걸 분배를 해요, 얼마 줄지를. 네. 그거는 수상자를 발표할 때 노벨위원회에서 누가 얼마만큼 포션을 가져갈지는 그것도 발표를 합니다, 같이.
그렇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노벨 수상의 영예를 나눴던 면역 항암제 그리고 항체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발견이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되면서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 과학자의 어떤 수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